논술로 만나는 우리 역사 15권. 조선의 수도 한양은 어떻게 건설되었을까? 여는 이야기. 세계의 어느 역사를 막론하고 한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는 대개 지배 세력의 횡포나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왕권이 흔들리면서 조금씩 쇠퇴의 길을 걷게 되죠. 그때 어김없이 이전 세력을 비판하는 새로운 세력이 나타납니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는 과정 또한 그러했습니다. 백성이 굶어 죽든 말든 원나라에 빌붙어서 자신의 안위만 돌보던 고려 말의 권문세조. 거기에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까지 더해져 고려는 서서히 침몰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회를 개혁하고 나라를 구하겠다며 새롭게 신진사대부 세력이 나타났죠. 그들은 홍건적과 왜구를 무찔러 영웅이 된 이성계와 손을 잡고 1392년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수도를 개경해서 한양으로 옮깁니다. 태조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들은 이제 그곳에서 이상적인 국가를 꿈꿉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담아 궁궐을 짓고 도성을 쌓으며 한양을 건설해 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서울의 시작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4분의 1이 살고 있고 국가 주요 기관들이 모여 있으며 산업과 문화의 중심지인 서울의 시작. 함께 볼까요? 이성계는 어떻게 고려의 왕이 되었을까? 1392년 7월 16일 이성계의 집 대문 앞이 시끌벅적했습니다.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한참 후 삐그덕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자 문 앞에 있던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드디어 나오셨다. 그런데 대문을 열고 고개를 내민 사람은 이성계가 아니라 어린 노비였습니다. 저기 지금은 주인 어르신께서 책 읽는 시간입니다. 자꾸 이렇게 떠드시면 제가 혼쭐이 납니다. 이 녀석아, 지금 책이 중요하니? 나라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나리도 참 저 같은 놈이 그런 것을 아나요. 제발 좀 그만 돌아가 주세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문 앞으로 다가서며 외쳤습니다.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 그냥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게 좋겠소. 마침내 사람들은 문을 밀치고 집 안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어느새 이성계가 대청마루에 나와 서 있었습니다. 자, 받으시지요. 오늘부터 이 나라 고려의 국세는 전하의 것이옵니다. 전하라니, 이 무슨 말이오? 나는 왕이 될 생각이 없다고 하지 않았소. 이성계는 일찍부터 왕이 되고 싶었지만 워낙 신중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속마음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왕위를 빼앗았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계속 사양하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왕지이옵니다. 무능한 공양왕을 폐위하고 문하시중 어른을 새로운 왕으로 임명한다는 왕지이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설까 두려워 이성계가 왕위를 사양하자 그의 부하들과 그를 지지하는 신하들이 왕대비에게 반강제로 왕지를 받아온 것입니다. 왕지라는 말에 이성계의 얼굴에 슬며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왕이 된 것은 왕실 어른의 명을 따른 것이니 백성들도 내가 왕위를 빼앗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왕지라면 어쩔 수 없지. 이성계는 어쩔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왕지를 받기 위해 대청마루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왕지를 받고 나자 이어서 고려의 국세가 이성계에게 전해졌습니다. 고려 만세! 세전하 만세!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인 1392년 7월 17일, 수창궁 문 밖에는 고려의 모든 관리들이 줄을 지어 이성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말에서 내려 천천히 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덕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여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해나갈지 두렵소. 그래도 나를 옆에서 받들어주는 사람들을 믿고 새로운 나라를 열어보고자 하오. 그대들은 마음과 힘을 합하여 덕이 없는 이 사람을 도와주기 바라오.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는데 누구보다 공이 컸던 정도전은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이 날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전하와 함께 하늘 아래 가장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사옵니다. 새 나라 조선에 걸맞은 수도로 옮깁시다. 이듬해 이성계는 나라의 이름을 조선으로 바꾸고 조선의 제1대왕 태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의 일입니다. 전하, 정도전 영감이 드셨나이다. 어서 들라하라. 잠시 후 두 사람이 술상을 마주하고 앉자 이성계가 술상 위에 한 음식을 가리켰습니다. 경도, 이 음식을 알고 있소. 정도전은 이성계가 가리키고 있는 음식을 내려다보고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돼지고깃국으로 당시 개경 사람들 사이에서 성게탕으로 불리던 음식이었습니다. 표정을 보아하니 알고 있는 모양이오. 태조는 쓸쓸한 표정으로 자신의 빈 술잔에 스스로 술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고려 왕조를 대신하여 새 나라를 세운 내가 그토록 밉단 말인가. 비록 무너져가는 고려였지만 500년 역사를 가진 나라였기에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나라를 세우는 일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고려의 충신들은 물론 왕족들까지 모두 죽였습니다. 태조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개경 사람들로서는 그런 태조가 좋을 리 없었습니다. 전하, 개의치 마시옵소서. 고려는 이미 너무 썩어 있었사옵니다. 전하께서 좋은 정치를 펼치시면 백성들도 조선을 받아들일 것이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곳으로 수도를 옮기는 게 좋을 듯하오. 이곳 개경은 이미 망해버린 고려의 수도가 아니오. 그러니 새 나라 조선에 걸맞은 수도를 찾아서 힘차게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겠소. 태조의 명에 따라 조정 대신들은 각자 새로운 수도에 적합한 지역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계룡산 부근이 추천되었고 새 수도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풍수지리상 계룡산 부근이 좋지 않다는 말이 나오자 태조는 무학대사가 추천한 한양을 둘러보기로 하였습니다. 한양을 둘러본 후 태조는 정도전을 다시 불렀습니다. 내 직접 둘러보니 새 수도로 한양이 어떨까 싶은데 경의 생각은 어떻소? 한양도 좋사옵니다. 한양이라면 나라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고 강이 가까이 있어 교통이 편리하여 세금으로 거둔 쌀이나 옷감 등을 실어 나르기에도 유리할 듯하옵니다. 한양은 정도전이 아니라 무학대사가 추천한 곳이었기 때문에 정도전이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대뜸 찬성하자 태조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좋소. 그럼 경이 모든 일을 맡아서 처리해 주시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태조는 신도궁궐 조성도감을 설치하고
정도전에게 새로운 수도의 설계를 맡겼습니다. 태조의 명을 받은 정도전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새 나라 조선은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 다스려져야 한다. 수도 설계부터 유교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담아내는 거야.